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어, 요거는요, 우리 앞에서 해저 확장설의 증거 선생님이랑 이야기할 때, 이 음향측신법 설명했었던 거 기억나죠? 해수면에서 음파를 해저면으로 발사시켜서 이 음파가 반사되어서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서 우리가 수심을 알아내는 방법을 음향측신법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 음향측신법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가 이 음향측신법이 개발되면서 이 해수면 아래에 있는, 우리가 바닷속을 직접 들어가서 보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바다 아래에 있는 이런 다양한 지형들을 알게 된 계기가 됐다. 그러면서 이 해저 확장설이 정립됐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 평정해산, 정상부가 평평한 이 해산을 설명하면서 이런 평정해산의 이 존재는 어떻게 알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교과서에 있는 탐구에 선생님이 이 생각해보라고 한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탐구 활동은 이 표를 보면 우리가 이 측정한 음파의 왕복 시간을 주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그 기준점에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서 음파의 왕복 시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자료를 주고, 이 깊이는 사실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우리 음향측신법 배울 때 이 수심은 음파의 속도 곱하기 2분의 1의 t. 왜냐면 왕복 시간이니까 우리가 수심은 시간의 2분의 1을 해줘서 구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 수심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계산을 해보고 뭐 우리가 시간이 좀 없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직접 해보라고는 얘기 안 할 텐데, 그 기준점으로부터의 거리와 깊이를 나타내는 그래프에 이 점을 찍어보는 겁니다. 깊이를. 지금 위쪽이 0이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수심이 깊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표에서 채운 내용들을 찍어보면 이렇게 자료가 나오게 되는데, 자, 그러니까 수심이 깊어지다가 점점 얕아진다. 자, 수심이 얕아진다라는 건 결국 이 부분은 해저 지형이 솟아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해상 부근인 걸 알 수 있는데, 여기. 이 30km에서 35km 부근은 수심이 거의 일정하게 나온다. 결국 우리가 이 30km에서 35km 구간은 점점점 지금 여기 수심이 얕아지는 부분은 우리가 솟아오른 해저 지형에서 이렇게 솟아오른 부분 해산인 걸 알 수 있는데, 이 정상부가 수심이 비슷한 이런 평평한 부분에 이런 해산이 만들어져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고 오라고 했던 이유는 음향측신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서 해오라고 했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고 간단한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탐구 활동을 통해서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다시 수업으로 돌아가서 우리 이제 판구조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드디어 우리가 판구조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속이 시원했죠, 그쵸? 자, 지구의 겉부분은 크고 작은 판들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판이라는 건 지각이나 대륙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었죠. 이 지각의 멘틀의 일부분, 위쪽에 있는 상부 멘틀의 일부분까지 포함하는 게 판이고요. 결국 이 판이 멘틀 대륙을 따라 이동을 하면서 이 지금과 같은 대륙 분포를 가지게 됐고, 특히나 이 판들이 만나는 이 경계에서는 지진이나 화산과 같은 지각 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라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판들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간단하게 이 판들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마주보고 만나느냐, 아니면 경계에서 멀어지느냐, 어긋나느냐에 따라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판의 경계를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에 대한 정의만 간단하게 얘기했었는데요. 정의 다시 학습지에 정리하고 요 특징들 간단하게 바로 다음 장 보면 선생님이 필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뒀는데 여기에 필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의 발산형 경계는 이름에서도 말하고 있죠. 발산한다.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경계. 두 판이 뭐 해양판, 대륙판이든 해양판, 해양판끼리든 대륙판이랑 대륙판끼리든 어쨌든 두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경계.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경계를 우리는 발산형 경계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지형들이 만들어지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수렴형 경계는 수렴, 서로 모여든다라는 거죠. 판이 우리 앞에서 판의 분포 그림에서 이렇게 화살표가 서로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부분, 마주보고 있는 부분이 수렴형 경계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보존형 경계는요, 판이 어긋나는 경계가 보존형입니다. 쌤, 얘는 왜 근데 보존형이라고 불러요? 라고 하면 사실 지금부터 나올 내용인데 이 발산형 경계에서는 새로운 지각이 형성되고요. 수렴형 경계에서는 지각이 섭입되면서 사라져요. 근데 보존형 경계에서는 판이 생성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 보존된다라고 해서 이 보존형 경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단 대표적으로 이 해령 부근은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판이 넓어지는 반대로 이동하는 발산형 경계의 대표적인 예시이고요. 그리고 이 해령과 해령 사이에서 두 판이 어긋나는 부분, 이 변환단층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보존형 경계의 예시가 되겠죠. 그리고 이 해령에서 만들어진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이 만나 섭입이 일어나는 이 부근 해구 대표적인 수렴형 경계의 예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조금 필기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천천히 진행할 테니까 같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할게요. 세 가지 판의 경계에서의 주목할 만한 특징들, 기억할 만한 특징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로 발산형 경계. 이 발산형 경계는 두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경계이면서 이 멘틀 대류 기억나죠? 멘틀의 아래쪽과 위쪽에 온도 차이가 발생하면서 이렇게 거대한 수직적 순환이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멘틀 내에서 이걸 우리가 멘틀 대류라고 한다고 했죠. 이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부분이 바로 발산형 경계입니다. 해령 생각하면 쉽잖아요. 해령에서 이 마그마 물질이 상승해서 분출한다라고 했죠. 이 멘틀 대류 물질이 상승해서 분출하는 부분이 바로 발산형 경계입니다. 대표적인 이 지형으로 방금 말했던 해령, 그리고 이 해령 위에 있는 골짜기였죠. 열곡, 이런 지형들이 형성이 되고요. 대서양에 있는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대서양 중앙해령 또는 동아프리카 열곡대, 실제로는 이런 지형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판의 경계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얘기하는 이유가 결국 여기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거거든요. 발산형 경계에서는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나냐면 다 일어납니다. 화산 활동도 일어나고요. 마그마 멘틀 물질이 상승하니까, 그쵸? 용암이 분출하게 되니까, 우리가 화산 활동도 일어날 수 있고, 이 틈을 따라서 멘틀 물질이
분출하게 되면 이런 화산 활동도 일어날 수 있고 이 물질이 분출될 때 힘이 방출되면서 지진도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천발 지진이 잘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중학교 때 나왔던 개념입니다. 근데 뭐냐면 이제 우리 앞에서 그 해구 부분에서 그 지진의 분포 관측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지진이 땅속에서 일어나는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다? 진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진원의 깊이가 얕은 지진을 우리가 천발 지진이라고 하는데요. 이 발산형 경계에서는 주로 천발 지진이 많이 발생한다.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우리 수렴형 경계 살펴봅시다. 쌤이 오늘 첫 수업이라 목이 좀 안 풀렸어. 이해를 부탁해요. 자, 수렴형 경계는 또 다시 우리가 두 개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섭입형, 그러니까 섭입이 일어나는 경계와 섭입이 일어나지 않는 이 충돌형 경계로 구분을 해볼 수 있다. 우리가 여기 섭입대 얘기는 좀 했었으니까 먼저 얘기를 해보면 섭입형은 대륙판과 해양판이 부딪힐 때 또는 같은 해양판끼리도 가능합니다. 이 두 판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이동해서 부딪혔는데 밀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대륙판과 해양판 중에는 누가 더 밀도가 크다라고 했었죠? 네, 대륙판이 밀도가 더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해양판이죠. 해양판. 일부러 그랬어. 너네 잘 듣고 있는지 보려고. 해양판이 밀도가 더 큽니다. 살짝 민망하네. 자, 이런 밀도가 큰 더 무거운 판이 섭입, 땅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죠. 이런 경계를 우리가 섭입형 경계라고 합니다. 수렴형 경계에서 판의 섭입이 일어나는 부분. 자, 그럼 판이 섭입이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 섭입되는 판은 결국 땅속으로 들어가면서 소멸이 되죠. 얘네가 계속 들어가다 보면 이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온도와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얘네가 다시 녹아서 이 멘틀 물질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판이 소멸되죠. 자, 이런 이 섭입형 경계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해국 잘 만들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앞에 그림 잠깐만 볼게요. 여기 보면 되겠다. 자, 앞에서 한번 설명했었는데 이 판이 섭입되어 들어갈 때 굉장히 강한 힘과 마찰이 발생하면서 이 부분에서 열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멘틀 물질 지각들을 녹이면서 이 물질들이 마그마의 형태로 되어 이렇게 분출하게 되죠. 위쪽에 있는 지각의 틈을 따라 분출하게 됩니다.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화산들이 지금 그림처럼 여기도 화산이 있고 막 화산이 줄지어 있죠. 이런 지형을 우리가 호상열도라고 합니다. 호상열도. 자, 그리고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 대륙지각도 힘을 받기 때문에 그 힘에 의해서 이렇게 습곡산맥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호상열도의 대표적인 예시가 우리 일본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 섭입형 경계에서는 해구뿐만 아니라 이런 화산들, 호상열도 그리고 그 힘에 의해서 습곡산맥도 만들어질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어떤 지각 변동이 잘 일어나느냐? 일단 화산 폭발 잘 일어나서 호상열도 만들어지죠. 그리고 굉장히 그 과정에서 강한 힘들이 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아까 발산형 경계랑 차이점을 보자면 얘는 천발 지진도 잘 일어나고요. 더 깊이 진원의 깊이가 깊은 천발 지진에서 신발 지진까지. 우리가 진원의 깊이에 따라서 천발 지진, 중발 지진, 신발 지진 이렇게 나누는데 진원의 깊이가 깊은 지진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판이 섭입하면서 이 섭입하는 판을 따라 이 진원의 깊이가 분포했죠. 그래서 이 여기가 해구라고 하면 해구에서 멀어질수록 진원의 깊이가 점점점 증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특징은 발산형 경계랑 달리 이 진원의 깊이가 다양한 지진들이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일본. 그리고 이런 섭입형 경계에서 만들어진 스포산맥의 대표적인 예시가 우리 안데스 산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충돌형 경계가 있다고 했죠. 얘는 이쪽에다 좀 필기를 할게요. 자, 충돌형 경계는 언제 만들어지냐면 이 대륙판끼리 부딪힐 때 주로 만들어지는데 이 대륙판끼리 부딪히면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힘이 거의 비슷해요. 밀도가 비슷해가지고 얘네들이 자 여러분들 이 손바닥 싸움 할 때 생각하면 힘이 거의 비슷한 친구들끼리 밀면 어느 한쪽으로 잘 밀리지 않죠. 힘의 크기가 비슷하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판이 만나서 미는데 힘이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얘네는 그러니까 밀도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판이 섭입되지 않고 이렇게 솟아오르게 됩니다. 이 밀어붙이는 압력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솟아오르면서 높은 습곡산맥이라는 걸 이렇게 땅에 휘면서 만들어지는 산맥이라는 얘기죠. 이런 습곡산맥이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경계를 우리가 충돌형 경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서 습곡산맥 일단 정리를 할까요? 이 형성될 수 있고요. 대표적인 예시가 히말라야 산맥. 네. 히말라야 산맥 알죠? 굉장히 높은 산이죠. 얘네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 두 판이 부딪혀서 솟아올라서 습곡산맥이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진 산들이다. 이런 산맥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도가 비슷한 이 두 판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산맥들이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보존형 경계 정리해 볼까요? 자, 보존형 경계는 판이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두 판이 어긋나는 경계를 우리가 보존형 경계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변환단층이 잘 만들어지고요. 자, 얘는 특징이 판이 만들어지거나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우리가 발산형 경계에서는 판이 생성될 수 있었고 이 수렴형 경계에서는 판이 섭입되면서 소멸될 수 있었는데 그러한 현상이 없다. 판이 어긋나기만 하는 경계다. 그래서 변환단층 잘 만들어지고 계속 얘기하지만 대표적인 예시가 우리 산안드레아스 단층. 혹시 그 샌안드레아스라는 영화 본 친구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단층이 막 어긋나면서 막 그 지진이 발생하는 어떤 재난 영화, 그 재난 상황을 영화로 만든 거였는데
자, 이렇게 땅이 어긋나죠. 그러면은 이 땅이 가지고 있던, 지각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분출하면서 그 주변에서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데, 비교적 진원의 깊이가 얕은 천발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판의 경계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 부분 내용이 그렇게 적진 않았죠. 내용이 꽤 많기도 하고 문제로도 잘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우리가 첫 시간 OT 때 얘기했듯이 문제는 조금 더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질문 선생님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줄게. 하고요. 일단은 오늘은 요 1단원, 소단원 1단원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우리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려줬던 학습지 준비한 친구들을 한번 꺼내볼까요? 자, 두 번째 우리 직권의 변동에서 두 번째 소단원의 제목을 보면 대륙의 분포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대륙이 이동한다라는 걸 설명했고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대륙이 이동해 왔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들인데 여기서 지구 자기장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우리 앞에서 해저 확장설 증거 살펴볼 때 고지자기에 대한 개념을 간단히 설명하면서 선생님이 다음 단원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지구 자기장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자기장. 자기장이라는 건 뭐죠? 장이요, 장. 공간입니다. 근데 어떤 공간이냐면 자기장은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우리가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 지구 자기장이라는 건 지구의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우리가 지구 자기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지구의 자기장이 존재한다는 건 결국 지구는 자기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 선생님이 지구 자기장에 대해 알고 있는 만큼 써봅시다 하면서 그림도 가지고 왔는데 뭐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자유롭게 한번 써보라고 사실 준비는 했었어요. 근데 오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뭐 그냥 짧게 얘기하고 넘어가면 일단 지구의 자기장은 가장 큰 역할은 지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죠. 여기도 케어 얘들아. 누가 지구를 보호해주는가? 자기장이 지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디로부터 어떻게 보호를 해주느냐라고 하면 이 우주 공간으로부터 날아오는 굉장히 에너지가 큰 이런 고에너지 입자들이 이 지구 자기장에 잡혀서 못 들어와요. 그래서 어떤 태양풍이나 이런 고에너지 입자들로부터 지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자기장이 하게 되고요. 또 우리 예전에 뭐 요즘은 워낙 그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지도나 이런 내비게이션 사용이 쉽기 때문에 GPS 기술을 사용해서 나침반을 쓸 일은 사실 거의 없죠. 근데 예전에 이런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우리가 나침반을 보고 이 나침반의 자침이 가리키는 쪽을 향해서 북쪽을 찾고 방향을 찾고 했었는데 그것도 결국 지구가 자기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밑에 가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 나침반의 그 빨간 바늘이 얘가 자석인 거예요, 결국. 얘가 N극인데 이 나침반의 바늘이 지구 자기장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방향을 알 수 있었던 것도 있고요. 예전에 갑자기 제목이 기억 안 나는데
그 오로라를 막 예능에서 한 번씩 오로라 관측하러 가고 막 그래요. 이런 오로라 현상들도 이 지구 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자연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 우주의 그 입자들이, 하점 입자들이 지구 자기장에 이끌려서 이 지구의 대기권으로 들어오면서 이 마찰을 일으키면서 예쁘게 막 번쩍번쩍 이런 빛을 내는 현상이 우리가 오로라이고요.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요거는 선생님이 좀 찾아보다가 알게 된 건데, 이 철새들도 지구의 자기장을 느껴서 이 지구의 자기장 방향대로, 우리 조금 이따 자기력선에 대한 얘기할 건데, 철새들의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 이 자기력선이랑 거의 비슷하대요. 하여튼 이런 생물의 어떤 이 생명체의 생존에도 막 연관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우리 한번 얘기해 보려고 만들어 놨던 거라 뭐 굳이 딱히 필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지구 자기장에 대해서 우리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는 개념들이 꽤 나올 건데요. 뭐 지리산 북극, 진북, 자북, 자북극, 평각, 복각 듣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한 이런 개념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는 사실 G2에서 한 번 더 나오는데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정도만 배울 겁니다. 얘네들을 결국 왜 배우느냐?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고지자기의 개념이랑 연결이 됩니다. 또 나와요, 이 고지자기 개념이. 그러니까 암석에 남아있는 이 고지자기의 흔적을 조사할 때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이런 지구 자기장의 요소들을 분석해서 얘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판단하려고 우리가 이 지구 자기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제 그 자기장에 대한 얘기를 연결을 해 가면 이 지구가 결국 자기장을 가진다라는 건 지구가 하나의 그 자성체, 자석과 같은 성질을 가진다라는 건데 이 마치 지구는요, 이 가운데 거대한 자석이 있는 것처럼 지구의 자기장을 분석해 보니까 마치 지구의 이 중심에 거대한 자석이 하나 있는 것처럼 이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잠깐 그냥 그림이 있을 텐데. 자, 요거 우리 아마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한번 실험을 직접 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막대 자석을 두고요. 이 시커먼 가루들이 철가루예요, 철가루. 이 철가루를 쫙 뿌리면요. 얘네가 막 무질서하게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형태가 있는 모양으로 가지게 되는데, 자, 철은 자성을 가지는 광물이죠. 그러니까 얘네가 이 자기장의 방향을 이렇게 자기장의 그 자기력에 따라서 얘네들이 배열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철가루가 놓여 있는 모양이 이 가운데 사진에 있는 이 막대 자석의 자기장을 표현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처럼 이 지구의 자기장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마치 지구 중심에 거대한 막대 자석이 하나 놓여 있는 것처럼 자기장이 형성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매번 철가루를 뿌려서 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력선이라는 걸 가지고 자기장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력선은 이 자기력의 방향을 나타내는 선인데요. 결국 이 자기장을 나타내는 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뭐 자기력선에 대한 특징, 얘네는 교차하지 않는다, 뭐 자기력선이 빽빽하게 있는 곳은 자기장이 세다, 이런 특징들도 있는데, 일단 여기서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 건 이 자기력의 방향을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이 자기력의 방향은 N극에서 S극으로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력의 방향을 나타내는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려지겠죠. 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선생님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 자석을 그릴 때 위쪽을 S극으로 표시를 했는데 이미 밝혀진 사실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었느냐? 자기력선을 보니까 지금
자, 이쪽이 북극이에요. 북극이고 이쪽이 남극인데 이 남극 쪽에서 자기력선이 나와서 이렇게 북쪽으로 들어가더라. 여기 지금 화살표가 그려져 있죠. 남극 쪽에서 나와서 이렇게 북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그려지더라. 근데 이 자기력선은 자기력의 방향을 나타내고 자기력의 방향은 N극에서 S극. 그러니까 결국 여기가 남극 쪽이 N극이고 북쪽이 X가 아니고 S극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은 조금 눈에 익혀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구의 자기장을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우리가 그 지리상으로 북쪽이 놀스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자석으로 N극이다라고 아마 알고 있는 친구들도 꽤 될 텐데 아닙니다. 우리가 자기장으로 따지자면 이 북쪽이 X극, 남쪽이 N극이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지자기 역전 현상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죠. 이 지구 자기장 방향이 계속 일정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항상 북쪽에 S극에 위치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바뀌면서 지금까지 자기장이 이 방향이 바뀌면서 지금까지 왔고요. 앞으로도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지자기 역전이라는 건 지금 현재 북쪽에 S극이 있고 남쪽에 N극이 있다면 얘가 이렇게 N극, S극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 자기장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 이게 지자기 역전이에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들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바뀐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구 자기장이 바뀌는 주기는 사실 일정하지는 않아요. 일정하지는 않고 과거의 기록을 봐도 일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바뀌지 않은 시기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자기가 역전된 기록이 남아있는 시기도 있고 해요. 태양 같은 경우는 이 태양 자기장은 11년을 주기로 일정하게 바뀌거든요. 근데 일정하지는 않다는 거.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지자기 역전이란 개념이 결국 이 방향이 바뀌는 거였다는 겁니다. 우리 이번 시가 몇 시까지죠? 정각인가요? 50분인가요? 몇 시에 시작했지? 정각이죠? 12시. 대답이 없으니까 맞는 걸로. 자, 그래서 그러면 오늘 생각보다 많이는 못 나가겠네. 우리 2번 지리산 북극, 지자기 북극만 한번 일단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럼 다음 시간에 얘기하면 또 빨리 넘어갈 수 있으니까 요거만 좀 한번 봅시다. 자, 이 지리상 북극이라는 것과 지자기 북극, 얘네들은 한 지점을 얘기합니다. 여기 그림에서 여기가 지리상 북극이고요. 여기가 지자기 북극. 얘는 또는 우리가 자북극이라고도 불러요. 지자기 북극을 우리가 자북극이라고도 부릅니다. 지리상 북극은 여러분들이 아는 그 북극이에요. 지리상 북극. 네, 얘를 이제 깔끔하게 우리가 또 정의가 중요하니까 과학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 지리상 북극은 지구의 자전축.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자전하고 있는 거 알죠? 이 지구의 자전축과 북반구의 지표면이 만나는 지점을 우리는 그동안 북극이라고 불러왔던 거고 정확하게는 그건 지리상 북극이에요. 이 그림에서 여기죠, 여기. 얘가 지금 자전축이죠, 파란색. 이 자전축과 북반구의 이 지표면이 만나는 지점. 여기가 북극, 지리상 북극입니다. 자북극은 여기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해볼까? 자북극은 여기. 다르죠? 일단 지리상 북극과 자북극, 지자기 북극이 다릅니다. 왜? 다르니까. 왜냐면 이 자북극은 자전축이랑 이 북반구 지표면이 만나는 곳이 아니라 지구 중심에 놓인 거대한 막대자석의 S극 방향의 축과 지표면이 만나는 지점. 이거 결국 얘는 자기장의 축이잖아요. 이 자기장의 축.
아까 우리 지구 자기장은 이 가운데에 막대 자석이 있다라고 생각해도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막대 자석의 축과 지표가 만나는 지점을 우리가 지구 자기의 북극. 역시 여기서도 지표는 북반구겠죠, 북반구. 아니다. 여기는 무조건 북반구로 하면 안 되겠다. 그쵸? 남반구에도 그 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 지표면과 만나는, 아니지, 좌북극이니까 맞지. 북반구에서 지표가, 남반구에서 만나면 좌남극이니까. 자, 자기장의 축과 이 북반구 지표가 만나는 지점을 우리가 좌북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네 둘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 얘네 둘이가 일치하지 않는다. 여기 보면 여기가 좌북극이고요. 여기가 지리산 북극입니다. 얘네 둘이 같지 않다. 일치하지 않는다. 같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요. 자, 우리 한 장 넘겨볼까요? 한 장 넘겨보면 편각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 편각이 만들어져요. 자, 편각의 정의를 보면 지구 표면의 한 수평면 위의 관측 지점에서 진북과 자북이 이루는 각. 약간 한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벌써. 자, 하나씩 해보면 편각은 일단 각이에요. 각도예요, 각도. 근데 얘가 왜 이 편각이 발생을 하냐면 방금 우리가 봤던 그 지리산 북극과 지자기 북극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편각이 생기는 겁니다. 자, 어떤 한 지점에서 여기 A라는 지점에서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이 지자기 북극과 여기 자북극, 지리산 북극과 자북극까지를 측정한 이 각도가 편각이에요. 얘네가 일치한다면 이 각도가 생기지 않겠죠.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편각이 생기는 겁니다. 편각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사진 학습지에 없어요. 사진 선생님이 추가로 넣은 거예요. 그냥 요거 선생님 화면 한번 보세요. 사진쌤이 추가로 넣은 겁니다. 자, 이걸 편각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이 지표면과 만나는 한 지점, 얘는 지리산 북극, 얘는 지자기 북극, 자북극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쵸? 근데 이 방향을 우리가 진북, 자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진북은 지리산 북극의 방향을 우리가 진북이라고 하고요. 자북은 나침반 자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 근데 이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결국 자북극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북극의 방향을 우리가 자북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헷갈리죠? 근데 우리가 편각을 정의할 때 이 진북과 자북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리는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한 지점은 지리산 북극, 한 지점은 지자기 북극. 근데 얘네들을 향하는 이 방향은 우리가 진북, 자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북 방향과 자북 방향의 이 각도 차이를 우리가 편각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머리 아파요. 얘 왜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되냐면 이 암석의 고지자기의 기록이 남아있죠. 거기서 우리가 편각을 분석하면 얘네가 이 자북극의 방향은 지자기 역전이 되면은 이 자북극의 위치가 바뀌겠죠. 그러면 자북 방향이 바뀔 텐데 그 편각을 가지고 얘가 자 그리고 이 어느 지점에서 측정하느냐에 따라 이 편각이 바뀔 거기 때문에 얘가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편각을 통해서 우리가 진북을 기준으로 두고 자북극의 방향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각도가 이만큼이냐
이만큼이냐 아니면 뭐 이만큼이냐에 따라 우리가 자북극의 방향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편각의 개념을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방향을 추정하는 건 우리가 앞에서 복각까지 다 배우고 나서 한번 얘기를 할 건데 이렇게 사용이 된다라는 것만 일단 좀 기억을 해 두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원래는 쌤이 오늘 복각까지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앞에 그 지난 시간 거 마무리하는데 조금 오래 걸린 것 같아서 복각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처음에 학생 때 요 단어 공부할 때 되게 어려웠거든요. 왜냐면 처음 보는 개념이 등장하고 단어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근데 자꾸 보다 보면 익숙해지니까 너무 어렵게 벌써 여기부터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요 부분부터 정리를 해가면서 복각까지 마저 수업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아까 질문 들어왔는데 쌤이 넘어가느라 못 봤는데 잠깐만. 아까 충돌형 경계에서는 지진이나 활산 활동이 없나요? 물어봤는데 일어날 수 있어요. 특히 이 두 판이 부딪히면서 굉장히 강한 힘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진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산 같은 경우는 얘들아 이 지각 아래에 있는 멘틀 물질이 분출을 해야 되죠. 그래서 지각에 틈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화산은 뭐 잘 일어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지진은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일단 하도록 할게요.